경제가 이렇게 쉬울 수 없다. 경제가 이렇게 시원할 수 없다. 경제가 이렇게 색다를 수 없다. 경제직설 출발합니다. 자, 오늘 문서진 부대표 그리고 김영롱 앵커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이거 안 자, 반갑습니다. 아니, 할 거예요. 혹시 두 분 좀 다른 이야기긴 한데 네. 수능 때 다 기억나세요? 저는 기억나죠. 저도 기억... 학력고사 때 아니세요? 정말 아주 살짝 아닙니다. 그래요? 아, 그래요? 수능 1회? 네, 전 수능 2회 세대입니다. 2회 세대? 2회 세대. 예. 저 나이 횟수를 굉장히 친다는 것 많이 자체가 굉장히 멀게 느껴지네요. 저는 불과 이제 한 12년 전이라. 네. 그 12년 전이요. 네, 12년, 불과 12년 전. 굉장히 오래됐구나. 20년 전이네요. 그러니까요. 알겠습니다. 자, 이제 저희가 오늘 이야기, 저희 이야기 해볼게요. 지금부터 먼저 주제부터 공개하겠습니다. 만나보시죠. 자, 오늘 저희가 준비한 주제 바로 이겁니다. 트럼프주의 옥석 가리기. 자, 요즘에 뭐 시국도 시국이고 하다 보니까 증시 자체가 좀 흉흉하긴 한데 네. 더 문제는 이런 가운데서 소문만 듣고 수혜주다 해서 뭐 투자를 했다가 그렇죠. 좀 피해를 보시는 분들 이런 분들을 위해서 오늘 저희가 이 시간을 마련을 했고 네. 일단 어디부터 시작을 해보는 게 나을까요? 수혜주부터 시작해보는 게 더 낫겠죠. 그렇죠. 좋은 얘기부터 해볼까요? 네네. 사실 좋은 얘기도 아닌데. 그렇죠. 제 소주제문을 보시면 아마 어느 정도 느낌은 오실 것 같은데요. 소주제문을 트럼프 수혜주 찾기가 아니라 만들기라고 제가 정확한, 예. 정확한 것 같아요, 진짜. 알았어요. 그냥 만드는 거예요. 시장 분위기 따라서. 맞아요. 날카롭다. 네, 요즘에 저도 조사를 하다 보니까 진짜 말도 안 되는 종목들도 나오는데요. 네. 그 기업이 말이 안 된다는 게 아니라 그렇죠. 그 기업을 그렇죠. 테마에 넣는 그렇죠. 이제 붙이는 게, 시장이 그렇죠. 좀 말이 안 된다는 네. 건데 하나하나 따져보도록 하겠습니다. 트럼프 이제 당선이 되면서 지정학적 리스크가 가장 크게 좀 나타났었어요. 그렇죠. 아무래도 그래서 그 날 네. 발표가 되는 날부터 이제 방산주들이 오전 한 11시부터 막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렇죠. 네. 그러면서 이제 시장은 떨어지는데 방산주는 급등을 하는 그렇죠. 기이한 현상들이 나타났는데 대형 방산주부터 말씀을 드리면 뭐 하나테크인. 네. 하나테크인도 사실 기업 내재 가치를 본다면 좋아요. 욕먹을 맞아요. 기업이 맞아요. 아닙니다. 네, 맞아요. 매출도 계속 나오고 있고 네. 그런데 이제 여기에 엮이다 보니까 좀 조심하자라는 얘기들이 나오고 있는데 하나테크인, LIG, 넥스원, 풍산이 있고요. 그리고 소형 같은 경우에는 빅텍, 스페코, 퍼스펙 네. 이 세 종목이 핫했죠. 네. 당시에 그날 상한가를 기록했었고요. 네. 그리고 계속 이제 차트들이 캡처한 차트들이 나가고 있는데 장대 안분 나타나면 그날이 당선 발표된 날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네. 그리고 이제 이렇게 막 흉흉하다 보니까 안전자산 선호 현상이 나타나면서 이제 금과 구리 네. 관련된 선물 시장도 그렇고요. 네. 관련된 주식 시장에서도 좀 강세를 기록했는데요. 금 관련해서는 고려아연 그리고 엘컴텍이라는 종목은 그날 역시 상한가를 기록했습니다. 네. 여기에 나라 KIC 뭐 있고요. 구리 관련해서는 이제 잘 아시다시피 LS 있다 보니까 당시에 급등을 하는 모습이었고 네. 추가로 이제 설인까지도 있습니다. 그리고 빠르게 이제 한미 FTA 재협상 이슈가 나타나다 보니까 이제 한일사료 에이티넘 인베스트먼트인데요. 이게 네. 어떤 업체냐면요. 쇠고기 수입육 수입업체를 지분을 가지고 있는 업체들이에요. 네. 그러니까 재협상하면 이거를 네. 수입을 하는 것도 아니고 수입하는 업체의 지분을 갖고 있는 기업인 거예요. 네. 그러다 보니까 그런데 이제 FTA 재협상하면 그렇죠. 그렇죠. 네. 이제 쇠고기 먼저 나오는 거니까 네. 이제 급등을 했는데 이때까지가 지금까지 말씀드린 게 이제 그 당일 9일 많이 급등을 했던 종목이고요. 참고로 안전자산 같은 경우에는 그 당일보다는 그 다음 날 많이 올랐습니다. 네네. 10일에. 그리고 또 하나가 이제 약가 규제 정책에 제동이 걸릴 것이다 하면서 이제 제약 바이오주들 바이오자만 붙으면 그날 다 급등했다고 보셔도 됩니다. 의약품 지수 자체가 워낙 네. 급등을 많이 했고요. 네. 넥스트 메디 붙어 있거나. 예. 네. 그렇죠. 네. 아니 뭔가 의약품 냄새만 나면 다 올랐다고. 향만 풍기면. 왜냐하면 네. 오죽하면 한미약품까지 급등을 했었으니까요. 아, 그 흉흉한 한미약품까지 물론 그렇죠. 다른 이유도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 네. 이게 그래서 약 이틀 동안 의약품 지수, 제약바이오주들이 계속해서 올라갑니다. 그리고 이제 전통적인 에너지 산업, 나는 신재생 에너지보다는 뭐 화석연료 화석연료, 뭐 이런 거 하겠다 얘기를 하다 보니까 정유주들, 네. 금호석유, GS, S-오일, SK이노베이션 이런 종목들이 급등을 했는데요. 특히 S-오일과 SK이노베이션이 좀 눈에 띄는 장대 양봉을 기르는 모습이었고요. 아이고 참 많네요. 그리고 그러네요. 인프라 투자로 가보도록 그렇죠. 하겠습니다. 네. 인프라 하다 보면 이제 건설주 그리고 그렇죠. 장비주 이쪽에 대해서 관심이 많이 가질 텐데
현대건설, 대우건설 그날 급등을 했고요. 그리고 네. 가장 이제 논란이라고 하면 논란이죠. 두산인프라코어. 네. 이것도 급등을 했는데 두산밥켓을 등에 업고 아무래도 그렇죠. 굴삭기 업체를 네. 갖고 있다 보니까 그리고 내일 상장하지 않습니까? 네. 그때 당시부터 이제 기대감이 계속 나타나는 모습이었고 이러다 보니까 뭐 두산 엔진이랄지 두산 중공업도 부산 그룹들이 다 올라왔죠. 예, 네. 그룹주들이 네. 전체적으로 오른 모습이었고요. 그리고 이제 진성 TC 미국의 건설 장비 캐터필라 네. 네. 예, 이제 장비를 공급하는 그렇죠, 그렇죠. 데다 보니까 역시 급등을 했고요. 마지막으로 진짜 어이없는 게 나옵니다. 제일 네. 어이없는 거죠. 인맥 관련, 인맥 관련이 네, 나오는데요. 항상 나와요. 인포뱅크와 한세실업 누구기겠어요? 트럼프지 당연히. 근데 이제 트럼프와 관련 있는 사람이 얼마나 있겠습니까? 네, 그렇죠. 우리가 그 전에 이제 최평님과 함께 얘기했을 때 네. 하나 김승현 회장도 잠깐 그렇죠. 얘기는 네. 했습니다만은 네. 트럼프가 와튼스쿨 출신이라고 네, 해가지고 네. 와튼스쿨 인포뱅크와 한세실업 대표들이 와튼스쿨 MBA를 수료했더라고요. NBA요? 예. 그러니까 아니면 뭐 얼굴이라도 그러니까 바뀌었습니까? 그 학교를 사람들. 저는 아니고 NBA. 옷깃도 안 스쳤다고 봅니다. 그러니까요. 예. 그런데 그리고 네. 뭐 차별하는 건 아닌데 이 사람이 나온 데랑 NBA랑은 좀 달라요. 네. 그럼요. 그렇죠. 네, 완전 그럼요. 다르죠. 예. 그러다 네. 보니까 이거 전혀 다른 건데도 어떻게든 엮으려고 우리나라에 하죠. 그만큼 없다는 거예요. 트럼프와 직감적으로. 그럼 사실 연관이 트럼프와 되는 인맥이 네. 있을 만한 게 있겠습니까, 우리나라에? 아, 그럼요. 네, 그러니까 네, 억지로 막 하는 거죠. 지금 최근에 솔로에타 같은 경우도 그냥 트럼프 관련 쪽이 이제 그것도 이제 직접 투자한 것도 아니에요. 관련하는 사람이 또 관련하는 기업이 또 그 관련하는 사람을 통해서 투자를 했는데 네. 이제 이게 또 이제 엮여서 올라가고 있는 그렇죠. 거 보면 정말 만들기가 맞죠. 그거 수혜주. 뭐였죠? 그 최민식이 이게 1억짜리 전화번호부야? 아, 예, 정확하게 그거 맞아요. 네, 그런 예, 식이죠. 약간 이런 식으로 예, 만들어내는 뭐 맞아요. 그런 인맥주는 느낌 진짜. 같네요. 예, 맞아요. 자, 그런데 이 가운데서도 그래도 수혜는 있지 않을까요? 아, 예, 뭐 하나씩 좀 짚어볼까요? 처음에 이제 김영록 앵커가 얘기했던 게 김영록 앵커가 직접 물어보세요. 하나테크인 같은 경우에는 네. 솔직히 이제 그러니까 까놓고 얘기해서 방산주 같은 경우에는 네네. 네. 이게 직접적으로 네. 우리가 지금 당장 뭐가 좋아지는 건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면 방산주는 오히려 그 기업의 내재 가치를 더 봐야 되지 않을까 한다면 저는 하나테크인은 예. 네. 나쁘지 않잖아요. 아니, 맞아요. 저도 개인적으로 방산주 중에서는 그나마 하나테크인을 제일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트럼프 이슈가 나오기 전부터 어찌됐든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뭐 트럼프가 되었기 때문에 국방비가 뭐 더 늘어난다 이건 아니에요. 네. 계속 이제 국방비는 증액되고 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오히려 트럼프가 되면서 사실 자주 국방과 관련된 부분이 조금 더 신경이 써줄 수밖에 없죠. 네. 그러다 보면 하나테크인 실적은 좋아질 수 있고요. 결국 이번에 3분기 실적이 사실 어닝 쇼크는 맞습니다. 근데 이거는 시장이 지나치게 기대를 한 거죠. 지나친 기대감에 부응을 못했다는 것뿐이지 실질적으로 영업이익 기준으로 보면 전년 대비해서 한 80% 이상 개선하죠. 증가가 많이 됐기 좋아졌어요. 때문에 네. 이거 지나치게 저는 우려할 필요는 없다고 보고요. 하나테크인은 저는 개인적으로 수혜주로 봐도 된다고 보고 그렇다면 이제 네. 바로 너 많으니까 네, 다음 이야기, 질문으로 네. 치는데 이것만 yes or no로 해주세요. 네네. 한미 FTA 아까 쇠고기 할까요 네네. 말까요? 저는 한미 FTA 재협상과 관련해서는 굉장히 부정적인 의견 안 할 거라고 봅니다. 그렇죠. 네, 재협상이 어렵다고 봅니다. 저는. 쇠고기 이건 빼겠습니다. 네, 네, 이거는 너무 잘 아실 것 같고 그런데 이제 약가 그렇죠. 규제 이것과 관련해서는 네. 제약 바이오주들이 너무 다 올랐어요. 그러다 보니 이게 선별적으로 굉장히 접근을 해야 되는 건데요. 뭐냐면 사실 지금 현재 뭐 언론이라든지 증권사에서 가장 많이 밀고 있는 게 뭐 삼성바이오로 로직스뿐만 아니라 네. 또 셀트리온, 그러니까 바이오 시밀러 업체들이 많이 갈 거라고 보고 있는데요.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뭐 개인적인 의견입니다. 저는 반대입니다. 오히려 피해주라고 봅니다. 왜 그러냐면 바이오 시밀러가요? 아니면 네. 제약 바이오 자체가? 그러니까 아니요, 바이오 시밀러 바이오 쪽에. 시밀러. 왜냐하면 네.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바이오 시밀러는 지속적으로 특허와 관련된 부분이 소송이 걸릴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이거는 분명히 지금 여러분들이 잘 하셔야 되는 게 뭐냐면 트럼프는 모든 나라를 대상으로 좋게 보겠다는 게 아니에요. 네. 일단 가장 먼저 미국을 우선한다는 거죠. 네. 그러면 결국에는 물론 이제 싼 약가, 그러니까 외국에서 소위 말하면 저가의 고질의 소위 말하면 이제 약을 수입하겠다고 했는데 중요한 건 그거는 말이 그런 거지. 실질적으로 바이오시밀러 같은 경우는 지금 미국의 주요 대형 기업, 그러니까 대형 제약사에게 오히려 피해를 줄 수 있거든요. 근데 이 부분은 오히려 트럼프가 됨으로 인해서 소송과 관련된 부분은 더 많이 걸릴 수가 있다는 거죠. 네. 그러니까
마냥 바이오시밀러 미국에 이거 판매를 하니까 좋겠다 이거는 아니라는 거죠. 다만 저는 제약과 관련된 부분은 조금 얘기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신약과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는 실제로 이제 미국, 특히 이제 미국 대형 제약사를 끼고 영업망을 확보하고 있는 네. 업체들 같은 경우는 저는 오히려 더 좋다고 보기 때문에 이 제약과 관련된 부분과 바이오시밀러와 관련된 부분은 조금 별개로 한번 분리해서 저는 생각하고 가셔야 될 것 제가 같아요. 이 이야기가 되게 와닿을 수밖에 없는 게 제가 이 방송사에 입사하기 전에 이제 제약회사에 또 네. 있었다 보니까 네네. 일단 우리나라 업계 생명이 이래요. 어떤 약이 출시가 됐어요. 그래서 승인을 받게 되면 승인 받는 것 자체가 영업이익을 내놓지는 않아요. 그렇죠. 승인을 내놓고 이제 그 약을 팔아야죠. 각각의 병원에다가 또 그렇죠. 등록을 해야 되잖아요. 이게 만약에 제대로 되지 않는다면은 뭐 약 내놓으면 뭐 합니까? 돈이 안 벌리는. 뭐 그렇죠. 이런 현상이 발생할 수도 있으니까 바이오시밀러, 제약 이런 것들 네. 그리고 승인 자체만으로 뭔가 대박이 터졌다라고 그건 아니죠. 판단하지는 말았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 네, 그러니까 실제로 미국 쪽에서 매출을 낼 수 있는 네. 업체들. 물론 이제 뭐 삼성 바이오로직스라든지 그다음에 셀트리온이 낼 것 같은 기대감이 있긴 하지만 다시 한번 이야기하지만 소송 그래서 관련 부분이 있을 수 궁금한 있다는 게 그 미국에 있는 제약 유통 라인을 네트워크를 이용해서 판매를 하는 기업이 우리나라에 있다는 건가요? 그렇죠. 지금 일단은 제가 뭐 뒤에 이거는 이야기 드리려고 했었는데 네, 네. 일단 그 ST팜이라는 업체가 미국 쪽에 일단 판매를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녹십자도 지금 판매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준비를 하려고 하고 있기 때문에 이들 업체들 같은 경우는 저는 실질적인 수혜자라고 보고 있습니다. 오, 알겠습니다. 예. 네. 그리고 이제 또 하나 이거는 묶어서 좀 여쭤볼게요. 네. 전통적인 이제 에너지 산업 네. 이거하고 인프라 투자. 네. 그러다 이게 보니까 가장 이제 핵심입니다. 저는 정유주도 그러니까 이야기할 게 올랐었고 많습니다. 예. 저는 개인적으로 두산 인프라코어는 한번 여기서 잠깐 멈추고 네. 봐야 된다라고 보는 입장인데요. 네. 두산 밥켓을 집어 넣었을 때의 투자 전략과 그렇죠. 트럼프와 엮었을 때 투자 전략은 분명히 다를 거라고 보거든요. 그렇겠네요. 어떻게 보세요? 일단 저는 아까 이야기했지만 저 두산 인프라 관련해서는 좀 긍정적인 생각을 합니다. 네. 왜 그러냐면 지금 김용용 앵커도 이야기했지만 두산 마켓을 넣었을 때와 뺐을 때는 분명히 달라집니다. 분명히 달라지는데 중요한 건 뭐냐면 실제로 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어쨌든 지금 현재 두산 마켓의 지분을 거의 60% 가까이 네, 가지고 네. 있고요. 지금 우리나라에서 지금 사실 건설주가 뜨는 건 말이 안 됩니다. 여러분들 사실 이거 잘 한번 기억해 보세요. 예전에 네. 시진핑 주석이 이제 집권을 할 때 네. 뭘 했나요? 1대1로 하면서 네, 네. 대규모 인프라 네. 투자하겠다고 했잖아요. 네. 근데 그것 때문에 우리나라 건설주가 뜬다는 건 말이 안 되죠. 어. 왜냐하면 실질적으로 중국 땅에서 중국 자본으로 지금 투자를 하겠다는데 가장 먼저 수혜가 되는 건 중국 기업들이에요. 중국 건설업체들. 네, 그렇죠. 네. 또 우리나라에게 콩고물이 떨어질 가능성이 없습니다. 그 부분을 다시 한번 생각하면 미국도 똑같아요. 미국에서 소위 말하는 인프라 투자를 한다고 해서 국내 건설 기업들이 수혜를 받을 가능성 거의 없고요. 네. 실제로 국내 기업들 같은 경우는 해외 매출 중에서 미국 비중 거의 없습니다. 실제로 동남아라든지 중동 쪽에서 나오죠. 네, 네. 근데 이건 왜 그러냐면 중동의 소위 말하는 현지 로컬 기업들이 기술력이 시공 능력이 그만큼 올라오지 못하기 때문에 네. 그런 거지. 사실 미국 로컬 기업과 뭐 중국 로컬 기업 같은 경우는 사실 거의 뭐 우리나라 건설 기업과의 뭐 시공 능력은 거의 뭐 비슷하다고 봐야 되죠. 오히려 더 높기 때문에 저는 국내 건설주가 수혜를 받는다. 저는 이건 절대 아니라고 봅니다. 그런데 네. 저희가 어제도 진짜 입이 마르고 닳도록 얘기했던 게 보호무역주의, 그렇죠, 네. 뭐 자국 이익, 네. 우선주의 뭐 이런 얘기를 했는데 그러니까 건설주 하면 미국 내에서 있는 건설주들 이렇게 하겠지. 그러니까 굳이 태평양 건너서 여기까지 할지도 않을 뿐더러 네. 얘기를 해주신 것처럼 중국 쪽에서 1대1로 사업이 있을 때도 우리가 그렇죠. 별로 수익 못 봐요. 수익도 예. 못 봤을 뿐더러 수주를 그렇게 네. 가져오진 못하죠. 어렵습니다. 제 기억이 맞다면 그때 당일에 그 뉴스가 났을 때 철강 정도 끌어다 쓸 수 있다 뭐 이 정도였지 네. 전체적으로 기업 자체나 산업군 자체가 오르진 않더라고요. 맞아. 자, 이어서 다음으로 좀 넘어가 볼까요? 그렇다면 이제 뭐 건설 두산 인프라코 했으니까 네. 제 마지막 질문입니다. 네. 와튼스쿨 어떻게 생각하세요? 인포뱅크. 이거는 좀 주의사항을 한번 말을 해주세요. 아니, 근데 네, 네. 인포뱅크나 한세실업은 워낙 급등을 해가지고. 그러니까 이거는 사실 그러니까 다들 아실 겁니다. 트럼프 관련 이 수혜주 쪽에 지금 분위기가 타기 때문에 네. 우리가 여기서 아니라고 말해도 갈 겁니다. 네. 아니라고 말해도 그렇긴 가지만 하겠죠. 네. 결국 여기서 이제 폭탄 돌리기에 참여할 거냐 말 거냐는 아. 투자자들의 선택인 거죠. 저 개인적으로 지금 자리에서는 이제는 슬슬 폭탄이 터질 때가 됐다고 봅니다. 오, 알겠습니다. 자, 이어서 좀 피해주로 가볼까요? 예. 네. 사실 피해주는
클린턴 후보의 수혜주. 그렇죠. 힐러리 그렇죠. 수혜주. 등식이, 반대돼요. 반대로 등식이 되죠. 성립이 돼요. 예. 자, 그래서 제가 준비한 이 소주제 자체가 뭐 트럼프의 수혜주는 아니죠. 클린턴의 수혜주는 트럼프의 피해주다. 뭐 네. 이러는데 업종을 살펴보자면 자동차와 그리고 의류 OEM 업체들 네. 거기에다가 그동안 이 대선 직전까지 많이 올랐던 풍력 발전 관련 신재생 에너지. 네, 신재생 에너지 관련주들 이런 것들이 있을 텐데 먼저 자동차가 저는 되게 애매했어요. 그리고 맞아요. 너무 어려운 거예요. 왜 어렵냐면은 먼저 뭐 보호무역주에 한다 했고 하니까 자동차에 관세를 매기게 되면 우리나라 자동차 수출에 타격이 있겠다라고 생각하면서도 근데 현지에 미국은 현대기아차 자동차 공장이 있고 네, 알라바마 그리고, 쪽에 있죠. 그리고 가장 큰 타격이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멕시코에는 또 현대기아 자동차 공장이 없고 그리고 오히려 멕시코에 공장이 있는 기업들은 GM이나 크라이슬러 그렇죠. 포드도 그렇다면은 갖고 했어요. 포드도 가게 될 거고요. 그렇죠. 예. 그러면 오히려 그 국적이 미국인 그 자동차 기업들에게 더 피해가 가지 근데 현대기아차보다는 네. 또 한미 FTA 뭐 이것도 있고. 네. 네. 그러니까 너무 TPP도 복잡하게 없애버린다고 얽혀 있다 보니 네. 한 가지 더 TPP도 말씀을 그렇죠, 드릴 그렇죠. 점은 네. 원래 TPP가 협상이 됐을 때에는 일본 자동차가 수혜를 받을 거라 그랬잖아요. 그렇죠. 사실상 폐기되면서 오히려 경쟁자를 그렇죠. 경쟁자를 네. 트럼프가 밀어내준 거니까 그렇게 그렇죠. 되겠구나. 이거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나? 그러니까 이게 뭐 뒷걸음질 치다가 저는 조금 쥐잡은 격이라고 원래 우리 TPP가 처음에 참여를 안 하면서 네. 언론에서 엄청 많이 네. 질타를 받았는데 네. 오히려 지금 보면 트럼프가 모르겠습니다. 이거까지 뭐 네. 예측을 하고 했는 건지는 모르겠지만 우리 정부가 네. 어찌됐든 지금 우리 정부가요. 그걸 예상했다고요. 어쨌든 예 그러니까 제 개인적인 생각에는 이 TPP 폐지는 오히려 우리한테는 수혜가 맞는 거라고 보고요. 네. 그다음에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한미 FTA 쪽에서 가장 문제가 되고 있는 게 당연히 이제 자동차 때문에 재협상을 하자는 건데 사실 한미 FTA를 재협상을 할 수 있는 명분이 없습니다. 일단은 그러니까 협상 테이블에 앉을 가능성이 거의 앉힐 명분이 없는 거고요. 네. 뭐 억지로 안 춘다고 하더라도 사실 이게 뭐 한 달, 두 달 만에 협상이 끝날까요? 그러지 않다는 그렇죠. 거죠. 최대한 끊을 거라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만약에 트럼프가 재임을 하지 않는다면 트럼프 그냥 4년 동안 안 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협상만 하다가 끝날 수도 있기 때문에 저는 이 부분을 지나치게 우려할 필요는 없다. 그리고 중요한 건 지금 우리나라 기업들이 주요 스탠스 자체가 사실 뭐 미국 쪽도 있긴 한데 네. 지금 중국 쪽이 조금 더 오히려 초점을 낮추고 있어요. 중국 내수 쪽에. 네네. 그러다 보니까 저는 이 부분은 피해가 조금 덜할 수도 있고 또 하나는 결국에는 트럼프 관련해서 아무래도 이제 달러 강세 때문에 원화 약세 효과가 있기 때문에 저는 환율 효과도 오히려 있다. 그러니까 지나치게 자동차와 관련해서는 또 제가 보기엔 좀 우려하지는 말자. 또 특히 아시겠지만 현대차가 지금 유보율이 굉장히 많습니다. 네. 돈을 지금 쓰고 싶은데 쓸 데가 없어요. 오히려 트럼프 관련해가지고 잘됐다. 알라바마 공장 그러면 이 돈으로 더 확장해서 오히려 트럼프의 눈에 들어오자고 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나라 기업들이 워낙 이런 부분에서는 좀 유연하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나중에는 이게 수혜주로 바뀔 수도 있다는 점. 예, 그러니까 너무 지나치게 부정적으로 볼 필요는 없다라고 네. 봅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가 또 하나 멈춰야 되는 것은 뭐요? 트럼프와 이제 우리나라 현대차를 이렇게 연결하면 물론 이렇게 결론이 나올 수 있는데 네네. 현대차는 안 팔리잖아요. 안 팔리고 거기서 막 떠리로 이렇게 주니까 네네. 그렇죠. 현대차는 지금 트럼프가 문제가 아니라 그래서 자체가 문제죠. 수출과 내수 시장에서 점유율을 깎이고 네. 있다는 게 문제죠. 결국 전제가 잘못됐다는 거죠. 그렇죠. 네. 이제 그러니까 트럼프를 우리가 얘기를 하고 피해주를 그렇죠. 엮다 보니까 네. 그러는 건데 지금 여기에 집중할 때가 아닌 것 같아요. 네, 인정합니다. 알겠습니다. 갈등의 인정합니다. 불입니다. 그렇다면은 이제 의류 OEM으로 좀 넘어가 볼게요. 네. 사실 네. 의류 OEM도 우리가 좀 구분을 지어야 될 필요성이 있는 게 중국을 타겟으로 하고 있느냐 아니면 미국 시장을 타겟으로 하고 있느냐에 따라서 또 업체들이 나뉘더라고요. 네네. 예를 들어서 그 필라코리아라든지 뭐 영원무역홀딩스 이런 기업들은 또 미국으로 매출이 좀 네. 나오고 있는 기업이고 반대로 MK트렌드 뭐 네네. TBJ와 그렇죠, 또 그렇죠. NBA인가요? 예. 이 그 메이커를 갖고 있는 MK트렌드의 경우는 중국에 중국, 또 맞아요. 수출을 대부분 하고 있다 신성홀딩스도 보니까 그런 편이고. 그렇죠. 중국 쪽이죠. 그러면은 우리가 미국의 수출 물량이 많았던 의류 OEM 업체들과 중국에 수출을 하는 OEM 업체들은 아예 다르겠네요. 지금 상황에서. 근데 이 부분도 지금 아까 방금 이야기한 김동용 앵커가 이야기한 거랑 맞습니다. 네. 뭐냐면 이미 우리나라 OEM 업체들의 성장성은 거의 꺾였다고 보시면 됩니다. 아. 그러니까 다들 아실 겁니다. 그 유니클로가 예전에 한참 잘 나가다가 최근에 매출이 정체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쪽에 스파 관련 시장이 지금 현재 거의 매출이 정체입니다. 그러면 이건 트럼프와 관련 없이 실질적으로 계속 이제 실적과 관련된 부분이 꺾인다고 봐야죠. 그러니까 이걸 가지고 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게 뭐 OEM 관련해서 관세를 물릴 거니까 피해주다라고 보기보다는 그냥 실질적인 펀더멘탈 자체가 지금 조금 꺾이는 흐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자동차도 그렇고 네.
의류 업체도 그렇고 바보야 문제는 제품 경쟁력이야 그렇죠. 이거네요. 그렇죠, 그렇죠. 그리고 또 하나 허무한 얘기 하나 해드릴까요? 뭔가요? 미국 쪽으로 수출하는 거는 피해를 받고 중국 쪽으로 받으면 뭐 실제 올라갈 수도 있는데 허무하게도 미국과 중국의 환율 전쟁이 터지면 이건 또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예요. 복잡해. 그러니까 이게 진짜 복잡해지는 거죠. 네. 어찌됐건 근데 피해주라고 볼 수는 없겠지만 적어도 지금 성장성을 우리가 그렇죠. 아주 장밋빛으로 볼 예, 수 그렇죠. 없다는 거죠. 의류는 자동차든 좀 그렇죠. 뭐 그렇죠. 의류든. 네, 네. 자, 알겠습니다. 이어서 풍력 관련주. 이거는 좀 직접 연결을 시킬 얘기해 수가 볼 있을 것 만한 같아요. 네. 이거는. 예, 할 거 같네요. 그리고 우리나라에 실제로 이 미국으로 풍력 매출을 올리고 있는 기업들도 그렇죠. 얼마 되지도 않았었고 그렇죠. 그런 가운데서 또 트럼프가 당선되다 보니까 이제 좀 희망이 없어진 건지 어떻게 저는 돼요? 개인적으로 이 부분과 관련해서 조금 생각해 볼 게 네. 물론 이제 풍력과 관련된 부분이 피해를 받을 수밖에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어찌됐든 풍력이든 태양광이든 최대 매출처는 사실 유럽과 그다음 미국이거든요. 그렇죠. 이쪽에서 어쨌든 미국 쪽에서 약간 꺾인다는 거 부분은 분명히 문제가 될 수 있는데 중요한 건 태양광 업체는 저는 사실 모르겠는데 풍력 업체는 트럼프 정부의 무조건 피해주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풍력 업체들 중에 특히 단조 업체들은 네. 해양 플랜트를 사업을 어찌 보면 그게 주력이거든요. 네. 그러면 결국에는 이 트럼프 당선으로 인해서 에너지 관련 개발이 활발하게지면 지금 현재 해양 플랜트가 거의 정지된 상태죠. 근데 이 부분이 다시 한번 소위 말하면 이제 수주가 늘어날 수도 있다. 그러면 풍력 관련주 특히 이제 단조업체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단조업체들 같은 경우는 이건 피해가 아닐 수도 있죠. 오히려 수혜가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지나치게 무조건 트럼프가 됐기 때문에 풍력주들은 모든 풍력주들은 안 돼. 이렇게 볼 수는 없다는 거죠. 그러면 네. 태양광은 네. 좀 다르다고 얘기를 전 태양광은 해주셨는데 좀 피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트럼프가 된다고 해서 지금 미국에서 이제 태양광 엄청 깔고 있잖아요. 그렇죠. 네. 그렇다고 그만할 이걸 수는 그만하지는 않을 건데, 네. 그러니까 힐러리가 됐을 때만큼의 탄력은 분명히 없을 겁니다. 왜냐하면 태양광이 지금 현재 이렇게 성장할 수 있는 건 다른 게 없어요. 정부 지원이 가장 큽니다. 네, 그러니까 그렇죠. 사실 우리나라도 그렇고 미국도 그렇고 가정도 그렇고요, 공장도 그렇고 어떤 빌딩에 이거를 사실 들어가면 거의 한 40% 이상이 정부 지원금입니다. 근데 이 정부 지원금이 끊긴다는 건 어쩔 수 없이 그러네요. 확실하게 성장성이 하겠다는 둔화될 수밖에 없죠. 네. 그 부분은. 예. 알겠습니다. 이제 저희가 준비했던 뭐 피해주와 그리고 수혜주에 대해서 각각의 분석을 들어봤는데 더 중요한 거는 그렇다면 문서진 부대표가 갖고 있는 실질적인 트럼프의 수혜주는 무엇일까 이런 네. 생각이 듭니다. 뭐 저는 일단 제가 준비한 표를 만들어 네네. 한번 보도록 하겠는데요. 일단 이건 뭐 지극히 제 개인적인 의견입니다. 제가 지극히 개인적인 의견으로 생각되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트럼프 공약과 관련된 부분은 뭐 지금 이 시간이 안 되죠. 아니, 시간 시간 있습니다. 되나요? 네. 제가 이야기 드리고 싶은 게 일단 먼저 짚어야 될 건 뭐냐면 네. 실제로 굵직굵직한 트럼프 공약들이 현실화되는지 마는지부터 알아야 되는 거죠. 그래야지 이게 피해준지 수혜준지를 알 수 있는 건데요. 그렇죠. 일단 뭐 저는 아까 방금 이야기한 것처럼 뭐 두산 인프라 코어라든지 풍산은 저는 분명히 수혜가 될 거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네네. 보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흔히들 지금 우리나라 IT 업체들이 피해주로 생각하거든요. 근데 저는 절대 아니라고 봅니다. 왜 그러냐면 지금 트럼프가 됨으로 인해서 저기 보시는 것처럼 결국에는 지금 오바마 정부 때 상당 부분 중국 업체들과의 M&A를 승인을 해줬거든요. 네네. 근데 이게 사실 기술 유출을 우려하면서 공화당 정부, 그러니까 이제 트럼프 정부 때는 안 해줄 가능성이 높다는 거죠. 그러면 우리나라의 기술력과 중국 기업들의 기술력 격차는 여전히 더 벌어질 수 네. 있고, 그러면 반도체라든지 OLED 쪽은 저는 괜찮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건 오히려 피해주가 아닌 수혜주로 보면 될 것 같고요. 네. 또 뒤에 아까 방금 제가 이야기했던 것 중에 그 의학과 관련된 부분은 아까 실질적으로 저기는 매출이 이제 나오고 있는 쪽이죠. ST팜 같은 경우는 네. 수혜가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많은 분들이 이제 ETF 관련도 좀 궁금해 하실 것 같아서 그러니까요. 이야기한 것처럼 결국에는 가장 큰 수혜주는 당연히 미국 우선주의를 하고 있는 미국 증시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사실 이제 S&P 500 레버리지 네. ETF가 괜찮을 것 같고요. 그리고 저기 미국 저는 개인적으로 이쪽에 꽤 괜찮은 생각을 두고 있는데 ETF를 할 거라면 네. 지금 코덱스 미국 에너지 ETF인데요. 요거를 한번 제가 다른 표를 가지고 왔는데요. 이게 왜 제가 괜찮을까 생각하냐면 일단 어쨌든 트럼프는 화석 에너지라든지 에너지 기업들을 관련해서 계속 성장을 시키겠고 네네. 그다음에 수혜를 주겠다고 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게 이것뿐만 아니라 실제로 지금 내년도 여기 이제 팩트셋에서 조사한 건데 네. 내년도 이제 주요기업 실적 추정치인데요. 저기 첫 번째 우뚝 서 있는 거 보이시죠? 네. 에너지라고 저게 에너지 써 있네요. 기업입니다. 예. 네. 그러니까
올해 대비해서 내년이 실적 성장성이 한 300% 정도 그러니까 3배 정도 뛴다는 거죠. 오. 이게 이제 단순히 트럼프 효과만은 아니에요. 네. 그러니까 워낙 원래 안 좋았기 때문에 기저 효과를 포함된 거거든요. 하지만 어쨌든 기저 효과 플러스 트럼프 효과까지 감안을 한다면 미국 내에서 내년에 가장 수혜가 될 건 에너지 업종이란 거죠. 그렇다면 이 에너지 ETF 관련 쪽은 뭐 좀 투자해봐도 되지 않을까. 저 가장 생각합니다. 오른쪽에 있는 두 가지 마이너스 기록하고 저는 있는 이제 건 부동산입니다. 금리 부동산. 인상과 관련된 부분 때문에 우려감이 있어서 부동산 쪽은 아. 조금 안 좋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는 거죠. 저도 질문이 있는데요. 네. 이 표가 혹시 언제쯤 나온 건지 알 수 있어요? 이거 이제 어제 어제? 어제 나온 겁니다. 그러면 이제 트럼프 효과도 어느 정도는 여기가 반영된 거죠. 있겠네요. 예, 반영된 거죠. 어제 나온 거라서. 네, 알겠습니다. 자, 에너지. 그런데 궁금한 게 왜 바이오 쪽은 특히 미국 바이오 ETF는 네. 또 괜찮을 수도 있잖아요. 그쪽은 안 갔. 저는 이게 이 지금 우리나라에 상장되어 있는 네. 그 미국 바이오 ETF에 포함되어 있는 것들이 제약 쪽만 있는 게 아니라 네. 헬스케어와 관련된 부분도 있거든요. 네네. 그럼 실질적으로 지금 오바마 케어에 아. 포함되어 있는 게 있으니까 이거는 네. 사실 그러니까 조금 상세가 돼버리겠네요. 그렇죠. 예, 그럴 수 네. 있다는 거죠. 예. 네, 알겠습니다. 자, 오늘 저희가 이 트럼프가 대통령 당선이 되면서 실질적으로 피해를 볼 수 있는 종목들과 그리고 수혜를 볼 수 있는 종목들. 와튼 스쿨은 아니라는 거. 이게 오늘의 결론으로. 네. 자, 오늘 한마디씩 좀 결론을 내려볼까요? 먼저 김영로 앵커, 저 그다음에 문서진 부대표 이 순서로 가도록 알겠습니다. 하겠습니다. 저의 결론즉설 어제 거 결론을 기억이 나실지 모르겠어요. 저희가 타임 마케팅 하면서 네네. 하는 건데 똑같습니다. 멈추면 비로소 보이는 것들 이야. 또 한 번 쓰도록 할 텐데요. 네. 이것도 비슷해요. 잠시만 멈추고 한 발짝 뒤에서 보면 트럼프가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가 현대차 얘기할 때도 네네. 그렇고 하나테큰 얘기할 때도 그렇고 두산 인프라코어 얘기할 때도 그랬지만 네. 이거는 한 발짝만 뒤로 올라서면 진짜 그냥 웃고 넘어갈 수도 있을 정도의 바람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조금은 한번 약간 정신을 차리고 다시 한번 시장을 봐야 되지 않나 하는 마음에서 또다시 이렇게 써봤습니다. 저도 비슷한 맥락인데 그 문서진 부대표가 했던 내가 폭탄 돌리기에 참여할 것인가 말아야 할 것인가의 네. 시점이다. 그렇죠. 이게 굉장히 마음에 와닿았거든요. 저는 이번 일을 보면서 또 한 번에 우리는 비싼 강의를 한번 들었구나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우리가 매번 반복되는 현상임에도 불구하고 자꾸 나는 폭탄 돌리기에 참여를 해. 네. 이게 뭔가의 욕심 때문에 그런데 이런 것만 버리게 된다면 우리는 훨씬 더 좋은 수익을 얻을 수도 있고 그쵸. 진짜 수혜주까지 구분을 해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뭐 저는 뭐 제대로 알고 투자하자. 네. 아까 방금 우리가 계속 이야기한 게 그거죠. 네. 제대로 옥석 가리기를 제대로 하자는 거고요. 제가 이제 끝으로 딱 한마디만 하겠는데 네. 지금 이제 우리가 자꾸만 트럼프에 지금 갇혀 있어서 실제로 중요한 걸 지금 못 보고 있는 거거든요. 네. 저는 사실 오늘 딱 들어오면서도 살짝 이야기했지 않습니까? 그렇죠. 오늘 옐런 의장의 발언이 있습니다. 네. 만약에 혹시라도 여기서 옐런 의장이 뭐 조기 사퇴 뭐 그 발언 안 할 것 같지만 네. 혹시라도 하게 되면 저는 내일부터 또 저희는 또 특집을 해야 할 것 같고요. 또 하나는 저는 다음 주에 이 부분 한번 다뤘으면 좋겠는데 지금 유럽 관련 쪽이 지금 심상치 않습니다. 네. 유럽 선거와 관련된 이탈리아 국민투표와 관련된 부분도 저는 한번 관심을 가져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한 네. 발 빼죠. 어떻게? 방금 나왔던 옐런 의장의 전망은 저희 네. 경제직설과는 상관이 없어요. 가장 지극히 개인적인 전망입니다. 지극히 네. 개인적인 전망. 문서진 부대표의 개인 개인 의견임을 의견임을. 알려드립니다. 자, 알겠습니다. 자, 오늘 경제직설 여기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문서진 부대표 고생하셨고요. 그리고 김영로 앵커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좋습니다.